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비리로 얼룩져 폐지됐던 재량사업비가 도의회에 이어 시군의회까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감액 수채를 놓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액업소들은 특정 업체를 위한 홍보로 변질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성이 전북 지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읍면동 110개가 이미 소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35도 이상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마을이 없어지는 지방 소멸 위험성이 전북 지역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이 몇 년 안에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 결과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 30대 여성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사람이 없어 마을이 소멸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치입니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되는데 전북은 0.58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멸 위험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0.7이었던 주의 단계에서 5년 만에 0.58로 0.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북은 젊은 층이 적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모두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임실군이 가장 심각하고 완주군도 머지않아 위험지역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또 도내 110개 읍면동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파악돼 출산 정책 등 인구 늘리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의회에서도 없애겠다던 재량사업비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김한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의 의견 청취 발언을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명의 현역 의원 포함 21명이 관련 비리로 기소되면서 폐지를 약속해놓고는 슬그머니 되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로 부당 편성해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6개월 뒤 추경에서 되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도 없는 도의회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약속까지 어기는 것이라며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은 그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서만 이용되는 전라북도 의회의 비상 카드인 셈이다. 이미 익산과 정읍시 의회는 의원 1명에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씩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 명목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는 본 예산을 건너뛰는 나쁘거로운 꼼수를 연출한 건데 정읍시 의회는 지난해 관련 사업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2018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재량사업비를 2018년 추경 예산을 통하여 편성하는 행태를 연출하였다. 도내에서 재량사업비 재도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케 하면서 지방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었던 의원들인데 그냥 당은 아무런 무관하다는 듯이 뒷짐지고 있는 이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이 지방의원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지면서 주민 저항까지 예고된 상황인데도 정작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덕진연못이 국가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덕진연못의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운데 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질 개선에 앞으로 국비를 우선 지원받게 됐다며 내년 8월까지 수질 개선 계획과 예산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호남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전북에서 개최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폐쇄된 군산 GM과 조선소를 대체할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그리고 김태년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경제 위기와 지역 현안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문을 닫은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을 대체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선도 사업 예산 반영, 현안 법률 재개정에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타 절차부터 시작해서 예산 반영 등등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여전히 과거와 다름이 없이 매우 더디고 힘들게 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춘석 사무총장은 호남 예산이 타시도보다 적은데도 형평성만 따진다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생존에 걸린 절규라고 들어주셔야 사실은 호남에 대한 배려, 또 지역적 균형 발전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호남이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전라북도에 민주당이 어떤 지원으로 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주 전주 야구장에서 가맥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에서는 축제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홍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3일 동안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가맥축제. 하이트 진로와 가맥업소 20여 곳이 펼친 축제장에 주최 측은 12만 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7만 4천 병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해 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참가했던 가맥업소들은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이트 맥주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맥 축제에 참가하다 보니 시내에 있는 기존 가게는 텅텅 비었고 하이트 맥주 판매에 들러리를 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축제는 4년 전 가맥이 밀집한 경원동에서 민간 주도로 출발했지만 후원사인 하이트가 자사 맥주 판매와 규모 확대를 희망하면서 지금은 행사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가맥업소에서 좀 만들어낸 안주가 중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맥이 유명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음식도 제대로 맛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정 업체 중심으로 행사가 흐르는 상황에서 경기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체육인들의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야구협회 등의 발전기금을 지원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고 하이트 측 역시 지역문화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회가 끝난 상태에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문화인 가맥을 소재로 한 축제인 만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시각과 요구에 맞게 축제 성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문성과 차별성이 인정된 100년 가게로 도내 4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년 이상 영업한 도소매와 음식점업 가운데 전주의 늘채움과 탑 외국어사, 정읍의 제일스포츠와 정읍낚시 등 전국 16개 업소를 100년 가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가게는 폐업이 잦은 자영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홍보와 금융이 지원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음 달 3일 군산 사랑상품권 발매를 앞두고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수송동에서 군산 사랑상품권을 애용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사랑상품권은 10% 할인 판매로
가게는 물론 가맹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맹점 신청률은 현재 40%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신 안매장 장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5월 군산의 한 원룸에서 23살 한모 여인이 숨졌습니다. 청소나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한 씨의 죽음은 이후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일당은 인적이 드문 이곳 야산에 시신을 몰래 묻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흙이 조금씩 쓸려 내려가면서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피의자들은 2달 뒤 시신을 20km 떨어진 공터로 옮겨와 다시 묻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약품을 뿌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로 다시 매장할 때는 예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서 이쪽에다 매장했습니다. 시신은 많이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로 수감돼 있던 피의자 1명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뒤 23살 이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터넷 사기를 위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농업인 단체연합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사업은 대기업에게 농민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데도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인연합회는 또 농민단체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 삼락농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관광응급의료병원을 지정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대자인병원과 수병원 등 전주 소재 4개 병원을 관광응급의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가운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정병원을 통해 우선적인 치료와 처치를 제공하고 완주 군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한 의료 봉사와 교육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완주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예가람길을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조성합니다. 예가람길은 원도심 핵심 상권이었지만 인구 감소로 상경기가 침체되자 남원시가 내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음악 분수와 무대가 설치되는 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음식과 잡화를 판매하는 스트리트몰,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등이 들어섭니다. 지역 문화와 골목 상권을 연계하여 예가람길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실군 목재문화체험장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오는 10월까지 목공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호응이 커 다음 달 말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체험장은 목재문화 전시관과 목재놀이방, 목재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이 돌발 해충인 갈색 날개 매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농경지 주변과 산림, 도로변 등을 집중적으로 방제합니다. 사과 등 과수 농가와 산림지 화렵수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 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를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있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내산 닭고기가 필리핀으로 수출됩니다. 하림은 국내에서 가동된 닭고기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 위생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말 통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된 닭고기는 마닐라 등의 필리핀 주요 도시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대는 오늘 전주 신일교회에서 제3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김제시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가수 최진희와 함께하는 평화음악회를 엽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한 익산시립예술단의 화요예술무대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데뷔 콘서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소나무를 소재로 한 이미경 개인전이 오늘부터 전주교동아트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유치 1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내일부터 19일까지 도청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격동기에 돌아보는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오늘 덕진구청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합니다. 제3회 남원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오늘 사랑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창업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작은 창업 과정 교육생을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8월 14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24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때때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7도, 임실 35도, 동북권은 무주 37도, 남원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권은 군산과 고창이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